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2025년 세법 개정 예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월 29일이 2025년 7월 29일 현재 세법 개정 예정 사항인데요. 첫 번째, 이 해석을 좀 잘 못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법인 세율을 최고 세율이 지금 현재 24%입니다. 24%인데 25%로 1% 정도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그죠? 당기순이익 줄어들죠. 자, 그래서 1% 정도가 뭐 밋밋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1%가 어마어마하죠, 세금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은 조금 탄력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 변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세율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서 감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1% 정도는 충분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방송에서도 이 뭐 전국민 소비 쿠폰입니까 그거 나눠주면서 법인세는 또 올려버리면 이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그런 사실은 좋지는 않죠. 그죠? 좋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정권 거래세. 이 정권 거래세가 현행 0.15%거든요. 0.15%를 우리가 주식을 팔 때 부과가 되는데 이걸 0.18%로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1번, 2번은 거의 뭐 확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적일 건데 이 정권거래세를 또 왜 올리냐? 왜 가면 이 개미들이 또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느냐? 개미 투자자들이. 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말이죠. 우리가 주식 그죠? 거래 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다. 금융세죠, 그죠? 금투세라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자, 이걸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원래가 0.18%였어요. 0.18이 원래 0.18%였는데 금융투자세를 부과를 하게 되니까 정권거래세를 낮췄어요. 0.15로. 그런데 금투세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지금보다는 인상됐다 0.03% 뭐 이 금액 가지고 뭘 그러냐 아니죠. 이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권거래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0.03%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원래 0.18%였다. 그래서 금투세 때문에 0.15%로 낮췄었는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면서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다. 원상복구가 되는 거니까 이게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이번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불만을 가지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자, 3번을 맨 마지막에 하고요. 4번을 먼저 볼게요. 양도소득세가 지금 현재 상장기업은요 현행 50억 이상, 그죠? 거래대금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요,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10억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죠. 원래는 50억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10억 이상만 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거는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예요. 대표님, 저는 투자 금액이 작아서 뭐 굳이 뭐 10억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양도 소득이 그렇게 뭐 걱정 안 됩니다 할지는 몰라도 그래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나름 조금은 이기적이나 생각이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금액이 많은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그러면 10억 이상 이렇게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지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외국인이나 기관 돈 많은 사람들이 끌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개미 투자자는 물론 뭐 돈을 다 합치면 굉장히 크죠. 근데 개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어떠한 투자 금액이 적습니다. 가급적요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메리트를 상실하게 되면 굉장히 뭐
단 한 푼이라도 그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증거금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행 50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나름대로 조금 악재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빠져나가고 그럴 바에요. 내가 부동산 사가지고 임대료 받아먹는 게 낫지. 뭐 아니면 또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뭐 미국 주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럼 다른 시장은 그럴 바에야 똑같이 뭐 세금 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뭐 세율이요. 뭐 일반적으로 세율만 하더라도 49.5%까지 내거든요, 여러분. 49.5%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 주식은 뭐 22%입니까? 그렇게만 내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나.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이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식시장에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 여력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리고 기존에 들고 있던 보유한 종목들을 그저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에 충격을 받죠. 그럼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매도세를 강하게 맞아가지고요. 우리가 그동안 얻었던 수익을 많이 상실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예정사항입니다. 절대로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없애도 뭐 할 건데, 물론 뭐 50억 이상 정도는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봐지는데, 10억 이상이면 너무 과도한 조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나라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껴 써야죠. 아껴 쓰는 방법을 정부에서는 좀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건 너무 과도한, 개정이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4번은 절대로 통과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봅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뭐냐면 지금 현재도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당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배당소득세 14%와 주민세 1.4% 합쳐서 15.4%의 세금을 떼고 나옵니다. 그럼 그걸 원천징수라고 그러죠. 자, 그걸 떼고 나와요. 그럼 증권사는 세금을 떼고 배당금을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때 말이죠. 떼고 뗀 금액을 세무서라든지 지방 구청에, 지방시 군구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원래 지금 현재도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로 끝이에요. 그게 분리과세입니다. 내가 어떤 소득을 받을 때 그 금액을 떼고 받는 거, 그거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거, 그게 분리과세거든요. 왜 그게 분리과세예요? 근데 지금 2천만 원 이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이하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대표님 금방 15.4%를 했는데 왜 14%죠? 예, 우리가 소득세를 내면요.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인데 소득세를 내면 10%의 주민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14%에 10%니까 1.4%가 되겠죠? 예, 그래서 총 15.4%입니다. 이건 주민세가 빠진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배당 소득세만 14%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이하는 14% 지금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떼고 있고, 그거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이 연간 배당소득, 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예,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뭐라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종합소득세가 최고 세율이 49.5%거든요. 49.5%예요. 자, 그러면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물론 뭐 주민세 포함일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확인 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부담해야 될 세금이 49.5% 정도가 되는데 2천만 원에서 3억 구간까지는 어떻게 해요? 20%만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20%만 부과를 하겠고, 3억을 초과하게 되면 25%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35%까지 해줘야 된다. 오히려 부자가 감세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배당금을 만약에 100억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할게요. 100억이면 49.5%의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요. 물론 뭐 누진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세율만 단순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럼 100억이면 49억 5천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세금을 얼마를 내겠다? 25%만 내라. 25억만 내라는 겁니다. 25억만 내면 종결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49억 5천을 냈던 이 소득자가 25억만 내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발제는 지금 이제 여당이니까 민주당이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면 부자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감세 효과가 있다. 그래서 35%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지금 의견이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원래대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거 없어요. 원래대로 세금을 내는 거고 2천만원 초과해서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다. 왜? 대표님 내가 뭐 배당금을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하면 14%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천만원 넘어가면 그 다음 연도 5월 그러니까 익년이라고 하죠. 내년에 5월 31일까지 그 2천만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 정도 되면 추가 납부세액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뭐 그게 14%가 아니고 뭐 20%가 될 수도 있고 30%대가 될 수도 있고 40%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초과하면 세율은 더 커져요. 세금이 더 납부가 금액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3억까지는 20%만 내면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왜? 모든 금액을 분리과세로 하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분리과세로 하니까, 그죠? 모든 것을 분리과세로 하니까 어떻게 그거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로서 끝. 자, 요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부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해와 착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누가 발제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25%를 하든 35%를 하든 부자들한테는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준다니까요. 제가 원래대로 하면요. 제가 한번 그거를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도 뭐 그 인터넷에서 소득세 세율을 구간을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를 잠시 하고, 아이고, 왜? 클릭이, 클릭이, 이렇게,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소득금액이, 배당소득은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요, 이게 나와 있는 자체가, 전부 다 배당금 받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수익금액이면서 소득금액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3억 이하는 3억까지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0%라고 그랬죠? 개정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지금 3억 이하는요, 38%의 세금을 부과를 한다니까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25%를 하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뭐가 됩니까? 예, 그렇죠? 오히려 더욱더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10억 초과 한번 볼까요? 10억 초과? 자, 10억 초과가 지금 45%, 주민세가 아까 10%라고 그랬죠? 4.5%가 플러스가 되면 49.5%의 세금을 냈다니까요, 여태. 현재까지. 그런데 그걸 25%를 해주겠다는 거죠. 25%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더 이익을 보죠. 그래서 이거는 이래도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고요. 35%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3억 초과가 되면 지금 현재 법도요. 3억 초과가 35%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높은 지금 현재 세율이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이. 근데 지금 현재 3억 초과 하면요 40%입니다, 여러분. 40%거든요. 그래도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그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2천만원 이상 뭐 이렇게 그죠?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그죠? 2천만원 이상 받는 게. 그리고 3억 정도 받는다? 이것도 더더욱더 드물 거고, 그죠? 3억을 초과해서 받는다? 이건 뭐, 상상을 좀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3억 이상의 배당금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120억에서 130억 정도의, 지금, 그 시가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뭐 2.8% 정도 계산을 한다면, 120억에서 130억 정도 보유를 해야만이 배당금이 3억 정도 넘을 거예요. 3억이 좀 넘을 건데요. 그게 현실성이 좀 없죠. 우리하고는 좀 개미 투자자들하고는 거리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당금을 또
세금을 적게 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더욱더 투자 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이게 확정은 안 됐는데 나머지는 거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체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근데 3억 초과했을 때 25%이냐 35%냐 이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관련이 없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정권 계좌에 돈을 많이 넣어서 증거금을 올리고 또 투자를 많이 해주면 아무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죠? 주식시장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배합하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잘 통과가 되길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그죠? 우리가 내야 될, 그죠? 증권거래세, 누구나 내는 증권거래세는 담은 얼마라도 올리는데, 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오히려 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요거 3번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되죠. 보세요, 여러분들. 참 사악합니다. 3번을 만들어 놓고요, 또 4번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10억 이상 돼도 이제 양도세를 부과를 하겠다. 자,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7월 29일, 2025년 7월 29일 이후에 세법 개정을 지금 이러한 사항을 예정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무래도 조금, 우리 쪽이 유리한 쪽이 맞고요. 양도소득세는 현행 50억 이상만. NXT 애프터마켓 종료되었습니다. 깜짝 놀라네요. 50억 이상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던 게, 이제는 10억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할 수 있다. 근데 4번은 절대로 통과가 되질 않기를 바라봅니다. 예,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수TV 서정구 대표 이상 방송 끝내겠습니다.